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CSS의 박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CSS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박스 모델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박스 모델을 얘기하기 전에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를 비교해 볼 건데요. 블록 레벨 요소라는 것은 그 자체가 브라우저 화면에서 한 줄을 차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라인 레벨 요소는 자기가 딱 필요한 영역만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지금 두 개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늘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봐주세요. 이 두 개의 화면에 제가 일부러 요소마다 테두리를 그리도록 해놨어요. 왼쪽 화면에서 오늘이라는 부분을 검사해 보면 P라는 태그를 사용하고 있고 P라는 태그가 화면의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 레벨 요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서 오늘이라는 부분을 검사를 해보면 여기는 스팬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팬 태그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오늘이라는 글자 텍스트만큼만 딱 선택이 되죠. 이 경우에는 필요한 영역만큼만 차지를 해서 그 영역 오른쪽에 다른 내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라인 레벨 요소 같은 경우에는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면 특정 요소를 블록 레벨 요소로 지정을 할 것인지 인라인 레벨 요소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배치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스 모델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스 모델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영역이 있으면 그 콘텐츠 영역을 둘러싸는 패딩과 테두리와 마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패딩이라는 것은 테두리와 콘텐츠 영역 사이의 여백을 말하고요. 마진은 다른 박스 모델과 박스 모델 사이의 여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박스 모델은 다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박스 모델을 한번 웹브라우저 창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보았던 블록 레벨 요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시간이란 그 제목 텍스트를 한번 검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컴퓨티드라는 탭을 클릭을 하면 박스 모델이 바로 보여요. 박스 모델에 보시면 이 부분이 컨텐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하고 되어 있는 텍스트가 나타나는 영역이고요. 패딩 부분이 있어요. 패딩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고요. 보더 영역입니다. 보더 영역은 제가 테두리를 그렸었잖아요. 1픽셀짜리 테두리가 있습니다. 마진은 제가 따로 마진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지정한 마진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제가 따로 마진 값을 지정을 해주면 그 마진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박스 모델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박스 모델은 콘텐츠 영역과 패딩과 보더 그리고 마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1만 그럴까요? 아니요, P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 어디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꿈꿔라고 되어 있는 P 부분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영역과 패딩과 보더 그리고 마진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네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모델에서 콘텐츠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영역은 실제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의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은 width하고 height 값입니다. width 값을 이용을 해서 너비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height 값을 이용을 하면 높이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면 이 너비 값이 200픽셀이고 높이 값은 100픽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뭐 300이라고 지정을 하면 너비 값이 이만큼 더 커지겠죠. 높이 값은 마찬가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비 값과 높이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패딩은 그 테두리 값과 콘텐츠 영역 사이의 여백이라고 했고요. 여기 테두리는 1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스 모델에는 패딩, 보더, 마진, 또 기타 기타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박스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요소를 배치를 하다 보면 이 박스 모델의 전체 너비 값은 이 콘텐츠 영역의 너비만이 아니라 패딩이라든지 이 테두리 너비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브라우저 너비가 800픽셀인데 콘텐츠 영역이 200픽셀인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4개를 넣었는데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 패딩 값과 테두리 값을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을 계산을 할 때 콘텐츠 영역의 너비만이 아니라 테두리 너비와 패딩의 너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주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을 계산을 할 때 테두리 너비와 패딩의 너비 그리고 콘텐츠 영역의 너비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없을까? 하고 나온 속성이 있는데요. 그게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을 넣어줬는데 박스 모델의 너비를 계산을 할 때 보더 박스까지 계산을 해줘라. 원래는 위드 값을 200픽셀이라고 했는데 보더 박스까지 다 계산을 해서 200픽셀 안에 넣어줘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브라우저 창에서 보도록 할게요. 검사를 해서 잠깐만요. 옮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요. 콘텐츠 너비 값이 200이에요. 패딩은 20이고 보더가 10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 모델의 전체 너비 값은 200에다가 양쪽에 20, 양쪽에 10 했기 때문에 전체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은 260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어딘가에 배치를 했을 때 이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은 260이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패딩과 보더의 너비 값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박스는 내가 콘텐츠 너비 값을 200이라고 줬죠. 근데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줬기 때문에 이 보더 박스까지 합쳐서 200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 영역의 너비 값은 140이 됩니다. 보더와 패딩까지 다 합쳐서 200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패딩 너비 값과 테두리 너비 값까지 고려를 해서 전체가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웹 요소들을 배치를 해서 웹 브라우저 전체의 너비를 고려를 해서 웹 요소를 배치를 할 때 박스 사이징 속성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주 사용하는 박스 모델의 테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네 방향이 있습니다. 네 방향이 있는데 이 네 방향 각각에 따로따로 테두리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네 개의 테두리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맨 먼저 시작하는 값은 탑부터 시작을 해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순서는 테두리만이 아니라 패딩이나 마진이나 똑같습니다. 탑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과 다음에 두께를 지정하는
border width, 그다음에 색상은 border color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모두 합쳐서 border라는 속성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더 스타일과 보더 컬러, 보더 위스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은 보더 스타일이에요. 보더 스타일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테두리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나타내는 보더 속성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보더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보더 스타일에는 어떤 형태의 테두리를 그릴지를 나타내는 건데 노는 테두리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히드는 감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리드는 실선, 다티드는 점선. 예, 각각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요. 보더 위드는 굵기를 나타냅니다. 두께죠.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thin, medium, thick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픽셀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향을 따로따로 지정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각각 4개의 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방향을 말씀드렸죠? top, right, bottom, left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2개의 값만 있다면 top, right, bottom, left 그러니까 top과 bottom, right와 left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3개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top, right, bottom left가 빠졌죠. left가 빠졌을 경우에는 left에 마주보는 방향 right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3개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하나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4군데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2개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서 같은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4개가 사용됐을 경우에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그 4개 방향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더 컬러의 경우에는 지난 텍스트 스타일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색상 이름이나 16진수 값이나 RGB 값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보더라는 속성에 묶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굵기나 스타일, 색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군데 방향에 똑같이 굵기와 스타일과 색상이 한꺼번에 지정이 됩니다. 또는 보더 탑 해놓고 거기다가 스타일이나 굵기,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한 군데 방향에만 뭐 보더 탑이나 보더 바텀이나 보더 라이트 한 군데 방향에만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문서에는 제목 텍스트와 텍스트 단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테두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제목 텍스트에다가는 밑줄을 한번 그어 볼 건데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을 수도 있겠지만 보더 속성을 이용을 해 볼게요. 보더를 그리는데 밑에만 제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2줄짜리를 한번 그어 보고 싶어요. 굵직하게 한 3픽셀짜리로 2줄 더블을 보더 스타일을 더블로 줄 거고요. 색상은 블루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박스 모델 밑에 2줄짜리 더블로 된 3픽셀짜리 밑줄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자 텍스트 단락에다가는 내 방향에 점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여기다가는 보더를 그리는데 내 방향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2픽셀짜리 점선을 그리고 싶어요. 다티드로 넣고 싶고 무슨 색깔을 넣어볼까요? 빨강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티드로 넣고 싶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고 다티드를 만약에 솔리드로 바꾸면 실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테두리를 그릴 수가 있고요. 테두리를 보통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넣게 되는데 꼭지점 부분을 라운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속성은 border radius라는 속성입니다. border radius라는 속성은 뭐냐면
이 꼭지점 부분에 원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이 들어가 있어서 원의 반지름 값만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텍스트 단락에 테두리를 그렸는데 이 꼭지점 부분에 원이 한 10픽셀짜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둥글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꼭지점이 뾰족한 직각이었는데 여기 나는 10픽셀짜리 원이 들어가 있다, 반지름 10픽셀짜리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정을 하니까 둥글게 처리가 됐어요. 여기다가 한 30픽셀짜리가 들어가 있다, 좀 더 큰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정을 해볼까요? 그럼 더욱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픽셀 값 대신에 퍼센트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하게 되면 이 전체 너비 값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가로 너비 값의 5%, 세로 너비 값의 5%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둥글게만 처리가 됐죠. 픽셀 값이나 퍼센트 값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보더 레디어스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보더 레디어스를 이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한번 둥글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서클이라고 한번 이용을 해보고 이름을 붙여보고 보더 레디어스 그래서 얘를 50%라고 하면 너비와 높이의 그 크기를 50%만큼 둥글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다가 클래스 서클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둥글게 이미지가 테두리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미지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는 아까처럼 이 꼭지점 부분을 둥글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값을 50%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도형을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박스 모델의 다음 요소인 마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박스 모델에는 여백을 조절하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진과 패딩입니다. 마진은 박스 모델과 박스 모델 사이의 여백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박스 모델 주변의 여백인데요. 이 박스 모델에서 마진을 이용을 하면 요소와 요소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외에 패딩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진과 패딩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서 div라는 요소를 이용을 해서 박스를 그렸습니다. 여기 콘텐츠 영역은 200, 너비 200, 높이 100이고 보더를 사용을 해서 실선을 그려줬어요. 첫 번째는 네 방향의 마진이 모두 50픽셀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위아래 마진은 30픽셀, 좌우 마진은 50픽셀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탑, 라이트, 바텀, 그 다음에 레프트가 없죠. 레프트가 없으니까 오른쪽 20픽셀하고 똑같이 레프트도 20픽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방향 4개가 있으니까 방향 그대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값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른쪽에만 마진 값을 준 경우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테두리와 마찬가지로 네 방향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고요. 2개의 값만 지정할 수도 있고 3개, 4개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방향만 지정을 해서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마진을 지정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진 1을 지정했을 경우에 값을 50픽셀로 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네 방향에 모두 50픽셀의 마진 값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진을 사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마진 중첩이라는 현상입니다. 마진 중첩이라는 것은 요소를 세로로 배치할 때 마진과 마진이 만나면 그 마진이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스 1, 박스 2, 박스 3가 있는데 이 각각의 마진이 30픽셀이다. 그랬을 경우에 박스 1과 박스 2가 세로로 배치되면 첫 번째 박스의 아래 마진 30픽셀과 두 번째 박스의 윗 마진 30픽셀이 만나면 이 사이가 60픽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30픽셀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세로로 배치했을 때 마진과 마진이 만나면 마진 값이 큰 쪽으로만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0과 30이 값이 같으니까 하나만 표시가 되는데 한쪽이 30픽셀이고 한쪽이 50픽셀이다 그러면 50픽셀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진과 마진이 두 개가 중첩이 됐을 때 큰 값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로로 배치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세로로 배치될 경우에 마진 값이 큰 쪽으로 겹쳐진다는 뜻입니다. 이 마진이 중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웹 요소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패딩 속성이 남았는데 패딩 속성은 웹 콘텐츠하고 밖에 테두리 사이의 여백입니다. 이 패딩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테두리를 그렸을 때 안에 있는 내용과 테두리가 바짝 붙어서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패딩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어야 내용을 읽기가 편하게 됩니다. 패딩을 지정하는 것은 앞에서 마진을 지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4개의 방향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고요. 2개씩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스 모드를 보셨으니까 지난 시간에 표 스타일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걸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테이블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캡션 사이드를 바텀으로 했었고요. 여기다가 보더를 1픽셀 솔리드 이렇게 지정했던 게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테두리를 지정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TD와 TH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더를 지정을 했었죠. 이것도 1픽셀 솔리드 이렇게 테두리를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보더 컬랩스는 한 줄로 표시하기 위해서 컬랩스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 테두리와 콘텐츠 사이에 너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패딩을 지정을 해서 보기 좋게 좀 띄워줬었죠. 이렇게 띄워줬었어요. 이게 모두 보더나 패딩이나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박스 모델에서 살펴본 속성들이었어요. 이런 박스 모델에 있던 개념들이 웹 요소들에서 스타일을 지정하면서 필요했던 속성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스 모델의 개념과 박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 요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될 속성과 웹 문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